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목원법 개정안 처리 등 축하드립니다. 네. 순천 시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거죠. 그렇죠. 뭐 이것 말고도 지난 2014년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도 더 특별한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았었는데요. 정말 저로서는 19년 동안 4번 출마를 호남에서 하면서 호남의 정치 경쟁을 꼭 회복하고 싶었었는데 순천 그리고 곡성 주민들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래서 이제 순천 곡성 유권자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한 걸음 크게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로서도 평생 잊을 수 없는 해가 될 겁니다. 네, 야당 텃밭인 순천 곡성 지역에서 여당이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실시간 검색어 1위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네, 뭐 이런 선택을 한 만큼 우리 지역에서 의원님께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선은 어쨌든 동서 어떤 화합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의 지역의 장벽을 깨뜨리는 그런 첫 거부를 내딘 순천 시민들인 만큼 이정현이 또 거기에 걸맞는 정치를 해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워낙 지역이 낙후되고 같은 호남 중에서도 전라남도 동북권은 그동안에 많이 낙후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는 기대도 많고 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 건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뭐 선거 과정에서도 일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지역의 묵은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겠다 의지를 피력하셨는데요. 뭐 뭐니 해도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데요. 이번에 우리 지역에 배정된 국고 예산 만족하십니까? 저는 그야말로 네. 더 많이 쏟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었지만은 네. 어쨌든 전라남도, 광주시 그리고 우리 순천을 포함한 전남 동부권, 특히 순천과 곡성에 당초 기대하거나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확보가 할 수 있어서 조금 체면 더 쓰고 또 바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서 제가 죽자사자 뛰었었고 그걸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보람도 솔직히 느낍니다. 네. 또 우리 지역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순천 지역의 경우 의대 유치가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했는데요. 순천 지역에 의대가 들어서야 하는 당위성 아직도 변함이 없으시죠?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16개 시도 가운데 의대와 의대병원이 없는 유일한 곳이 전라남도인데 같은 전라남도에서도 제조업의 75%가 바로 순천을 포함한 여수, 광양과 전남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 제조업의 10%이기도 합니다. 이런 산업단지 내에 만일의 경우,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의 경우에 어떤 불행한 그런 산업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골든타임 30분 이내로 정말 응급처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병원과 또 그런 고급 그 의료 인력의 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은 정말 가슴 조마조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갈수록 이제 고령 인사들이 많게 되는데 고령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서울로 광주로 이렇게 진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또 누군가가 간병인이 같이 가야 되고 5시간, 6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또 아파버리는 이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의과대학이고 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입니다. 네, 이를 위한 관련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겁니까? 지금 왜 의과대학 신설이 어렵냐 하면 의료 인력이 과다하다고 하는 많은 그
단체나 이해 관계자들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년 동안 거의 한 10수년 동안 의료 인력을 더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두 가지 부족한 의료 인력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대부분의 지방의과대학 졸업한 사람들도 수도권에 가서 개업을 하다 보니까 네. 농촌 지역과 지방의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현상이 하나 일어났고, 또 하나는 공공의료 인력, 다시 말하면 요즘에 여학생들이 참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의대를 많이 오다 보니까 군대 가는 인력들이 부족해서 군의관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농촌 지역이나 어촌 지역, 섬 지역, 그리고 아주 낙도 오지 지역에 공공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부족한 것만으로도 한 1,200에서 1,300명이 부족한다는데 1년에 100명씩을 양성을 해도 12, 13년을 걸려야 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의료 인력의 네. 현황과 그래서 의과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야만이 그걸 토대로 해서 의과대학교 신설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경남의 창원대학교와 경북의 안동대학교, 충청도의 공주대학교, 인천의 인천대학교, 전라남도에서도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가 이걸 주장을 해왔었지만 어떤 것도 관련 예산을 반영한 적이 없었었는데 뒤늦게 뛰어든 우리 순천에서 제가 이번에 많은 노력을 해서 그 비용 1억을 일단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일단 상당하게 유리한 입장으로 올라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게 또 인구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죠. 여수, 순천, 광양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도 부상을 당하면 적을 치료해 주거든요. 경상도 출신이라 그래서 치료를 안 해주겠습니까? 남해, 하동, 사천, 진해, 진주까지 하고 고흥 일부, 우리 또 곡성 일부, 구례 일부까지 한다면 약 120만 명이나 네. 살고 있는 곳에 대학병원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네. 제주도도 하나가 있고 강원도는 4개나 있고 전라북도는 3개나 있기 때문에 당위성 면에 있어서 어떤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정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국가정원 지정되기 위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순항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완전히 이제 고속도로 위에 차가 올라섰다고 봅니다. 이제 질주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일정을 얘기하냐면 지난 12월 19일 날 법이 완전히 통과가 됐고 1월 달에 공고가 나게 되면 15일간 공고 기간을 거친 뒤에 6개월간의 법의 숙련 기간을 거치면 7월 중순경에는 지정이 가능한 기간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런데 저는 지금 산림청장과 그 안에 지정을 위한 모든 걸 맞춰놓고 가급적이면 금년 7월 중순경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국립공원은 있고 국립수목원은 있지만 국립정원으로는 순천정원을 1호로 지정을 하기 위한 모든 여건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순천반정원을 중심으로 우리 도시 전역을 정원의 도시로 이 탈바꿈시키는 사업이 추진될 계획인데요. 우리 지역을 먹여 살릴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네. 우선은 관광면에 있어서도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제 국가정원이 지정되게 되면은 국비가 투입되게 돼서 유지, 관리, 보수, 리모델링이 훨씬 지금보다 좋은 상황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순천시에서는 시내 곳곳에 구가옥의 옥상에다가 또 많은 정원을 꾸밀 수도 있는 것이고, 공가를 또 이렇게 활용을 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또 산림청하고 그동안에 지금 얘기를 쭉 나누고 있는 것으로 하자면 정말 정원은 우리 순천의 먹거리다라고 할 수 있을 네. 정도로 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순천시장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돕겠습니다. 네. 이런 정원 산업 육성이 원도심 발전으로도 이어질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죽어있는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어떤 해법이 있어야 될까요? 우선은요, 제가 네. 한 가지 좀 말씀을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전국에 이렇게 원도심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많은 네. 요구들이 있는데, 전국에서 8군데를 최근에 골라서 총 13군데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우선 그 중에서도 8군데에 6,500억 원 규모의
어떤 사업 계획을 승인을 해서 이게 투자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남구 같은 경우는 240억, 광주 도구는 500억, 동구는 506억, 목포는 339억인데요. 전국 유일하게 8군데 중에서 순천시만 1,480억 원을 도시재생산업, 한마디로 말해서 원도심을 개발하는 곳에다가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순천 부읍성을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을 하고 도심 공원이나 정원들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또 노후된 주거지에다가 옥상 녹화를 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하고 그래서 에코마을을 조성을 하고 네. 비어있는 공가들을 활용을 해갖고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재우는 게스트하우스로 조성하는 이런 주민소득 창출 사업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불량주택 개량이라든가 상가 건물 리모델링이라든가 또 주민협동조합 등의 그 융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순천만 유일하게 1,400억 원 이상이 이렇게 확보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뭐 도시 재생 사업 또 정원 산업, 의대 유치까지 그 끝점에는 결국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잘 살려면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되는데요. 순천에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재보궐선거 때 순천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공약을 내시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진행 중입니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입니다. 네. 젊은 청년들의 우선 고향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고 안 떠나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겠고 그 일자리는 중소기업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하자면 현대 자동차를 포함해서 네. 지금까지 8개 그 대기업 관계자 총수들을 만나서 지금 사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러한 대기업을 유치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 사업으로 여수의 옛날 40여 년 된 산단에 약 3,250억에서 3,700억 요 사이에 돈을 투자를 해서 완전히 혁신 산단을 만드는 작업을 예산이 완전히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광양에다가는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라고 해갖고 완전히 새로운 신산업,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에 1,350억이 투자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아마 1월 15일 이전에 발표가 나지 않는가 싶은데 우리 순천시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약 1,000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발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뿌리 산업과 관련된 한 200~300억 정도가 해룡산단 근처로 아마 예산이 투입이 되게 될 겁니다. 이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인프라 관축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특히 광양항을 컨테이너항으로서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농수산위원회를 가야 되는데 기업고 산자위원회를 가서 그런 네.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일들은 이미 예산이 엄청나게 반영이 돼 있고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접촉을 하고 있는데 쉽게 결정을 내릴 일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꾸준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현대차 말씀하셨어요. 지난해 10월에 이 현대차가 전남에 자동차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좀 구체적으로 발언을 하셔서 기대감이 좀 컸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는 뭐 이렇다 할 발언을 하지 않으셔서 궁금했는데 계속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사기업이고 네. 또 기업의 여러 가지 자기들 보안 사안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접촉을 하고 상당한 그러한 내용들의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추진이 현재 검토가 되고 있고 또 제가 현장도 다른 현장도 직접 가서 2시간 반 동안 시찰도 해보고 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기업과 관련된 문제에서 조금 더 인내를 해주시고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주요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동서통합지대 조성 관련 예산이 2년째 반영이 되지 않아서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조금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동서통합지대가 우선 무엇이냐고 하면은요. 네. 광양 있잖아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정정 주변. 그 다음에 우리 섬진강, 양안. 이 바로 경상남도와 우리 전라남도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동서통합지대로 발전을 시키면은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정부 정책이 발표가 난 적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가장 중요한 게 서로 이제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여수와 남해를 잇는 그동안의 한려대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1조 6천억이 들기 때문에 못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최근에 해저 터널로 4차선을 뚫게 되면 5천억이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서서 이미 서너 차례 회의를 관계부처끼리 했고요. 제가 네. 주관이 돼서 했고요. 그래서 올 초반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빠르면 올 11월 달이나 10월 달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그 해저 터널이 뚫리게 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소통을 위한 그러한 부분들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산서부터 쭉 내려오고 있는 철도가 순천에서 광주간 가는 곳 철도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이 경전선을 연결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예산이 또 올해 반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또 기차가 바로 보성에서 목포간 도로가 또 끊어져 있었는데 올해 그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 네. 그래서 인프라는 구축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말하자면은 남해나 하동 쪽에 있는 어떤 네. 그 플랜트 산업과 또 이쪽에 있는 제철 산업 그리고 화학 산업, 섬유 산업, 화학 산업 이런 쪽이 서로 이제 교류를 통해서 서로 부산물을 가지고 또 그 산업을 창출하고 하는 그런 네. 교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라 상당하게 구체화되고 있다고 하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올해부터 이 동서 통합 사업의 결과물이 좀 결과물이 조금씩 볼 나오고 수가 실제로 있겠군요. 이제 이게 그 참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를테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판소리라든가 이런 것 창 같은 거 있고 네. 하동이나 이런 쪽은 또 서당이나 이런 문화가 있고 그래서 네. 전통 문화의 교류라든가 또 스포츠의 어떤 단일팀 구성이라든가 문화 또 이렇게 산업 또 체육 이런 교류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주민들과 지자체도 많은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4월 29일이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데요. 서울 관악구 을과 광주 서구을 등에서 새누리당이 표심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작년 이 순천 곡성 지역 보궐선거에서 의원님 이 새누리당 인사가 당선되는 것만으로도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데요. 새누리당의 호남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간단합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전략은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서진 정책이다 또 호남을 네. 어떤 정책 전략을 갖고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어느 누구하고도 경쟁을 붙어서 지역 발전에 공헌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사를 공천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공천된 후보에 대해서 앞으로 그 후보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당의 적극적인 지원 책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광주 서구 을 선거에 새누리당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포기하겠다는 전략을 포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이미 그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이번에도 장차관 출신이나 그 밖에 지역민들한테 정말 저 사람이라면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른 건 모르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질과 능력과 경륜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반드시 공천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2015 신년 기획으로 저희 KBS 순천방송국이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전남 동부지역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 내용이요. 현역 국회의원이 다음 총선에 다시 출마할 경우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 결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왔고요. 이정현 의원님의 경우 재지지 의사가 57.9%로 나왔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네. 너무 황송합니다. 네, 뿐만 정말 아니라 황송합니다. 또 전남 동부지역 국회의원 6명 가운데 의정 활동을 잘하는 의원으로 이정현 의원님과 주승영 의원이 2위로 뽑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진짜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처럼 또 의원님의 예산 폭탄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63.6%나 되는데요. 네. 그만큼 지역민들이 의원님께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네, 그렇다면 끝으로 의원님의 2015년 계획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요즘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815, 6815,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제가 얻은 표입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맨정신이 돌아오면 이 은혜를 갚기 위한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합니다.
올해 한 해도 정말 그러한 마음에 조금 더 변치 않고 오히려 더 가열차게 그런 은혜를 갚기 위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쏟아붓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을 지지해 주신 분들을 잊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이신 것 같은데요.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